마흔 중반 1인 기업가의 희로애락. 흔들리는 사람은 부러지지 않는다. 우경아 작가 지음. 목차. 1. 기쁨 진짜 나로 사는 행복. 2. 슬픔 홀로 있는 엄마와 커버린 아이들. 3. 분노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4. 부끄러움 거울 앞에서. 5. 후회 더 많이 떠나지 못한 것. 6. 감사 구멍 난 신발. 7. 통찰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1. 기쁨 진짜 나로 사는 행복. 내 사무실은 집에서 1분 거리인 우리 아파트 상가에 있다. 보통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한다. 몇 년째 반복되는 일상이다. 문을 열고 들어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할 일을 정리한다. 별것 없어 보이는 이 루틴이 나는 좋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사무실이 가깝다는 것, 월세가 안 나가는 온전한 내 사무실이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오늘도 할 일이 많다. 주로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블로그에 진행 중인 출판 상황, 좋은 글 등의 글을 쓰고 유튜브 쇼츠 영상을 올린다. 그리고 공저 작가님들 원고를 검토하고 편집한다. 출판 일정을 확인하고 새 프로젝트 홍보 글을 올린다. 작가님들과 카톡으로 소통한다. 원고를 쓰고 있는 3월에는 공저 16편 잊지 못할 그때 그 여행 출판을 마쳤다. 지금은 17편 잊지 못할 그때 그 노래와 특별판 당신이 찾는 강사들. 작가를 모집 중이고 단행본 3권을 편집 중이다. 내 책 월급 없이 7년 살다 도원고 작성 중이다. 모든 일을 다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편집과 표지 제작 등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 매일이 바쁘지만 지치지 않고 할 때마다 힘이 나고 새롭다. 직장 다닐 때와 다른 점이 그것이다. 그때도 바빴다. 야근도 했고 주말도 반납했다. 그런데 늘 몸과 마음이 무거웠다. 월요일 아침이 두려웠고 금요일 오후가 되어야 숨이 트였다. 지금은 다르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 일해도 짜증이 나지 않는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같은 바쁨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기쁨은 멀리 있지 않았다. 전자책 강의, 공동저서 기획 출판, 개인 저서 제작 대행 등을 통해 책이 나올 때마다 기뻐하는 작가님들의 모습을 보면 보람이 크다. 어느새 20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고 750명이 넘는 분들의 출간을 도왔다. 처음 책을 냈을 때의 그 설렘, 그 떨림을 알기에 이 일에 더욱 열정이 생긴다. 1000권이 책 출간, 1만 명의 작가 배출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오늘도 즐겁게 일한다. 나의 성장도 기쁨이다. 안동에서 옷가방 하나 들고 상경하던 26의 청년이 지금은 강사, 작가, 출판사 대표가 됐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일인 동시에 매 순간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일의 나는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그 설렘 자체가 기쁨이다. 진짜 나로 사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40 중반 내가 찾은 가장 큰 기쁨이다. 2. 슬픔 홀로 있는 엄마와 커버린 아이들. 바쁘고 재미있게 살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 공부를 통해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덕분에 매우 자존감이 높아졌고 긍정 마인드가 되었다. 그렇기에 슬픔, 후회, 원망 등의 감정들과는 많이 멀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일에는 음과 양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크게 느끼진 못하지만 분명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살펴봐야 할 영역이라는 생각도 든다. 먼저 생각이 나는 건 고향 안동에 혼자 있는 엄마다. 지금 엄마는 70대 초반이고 내 나이 20살의 아빠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후 줄곧 혼자서 살고 있다. 농약방 가게 일과 많은 농사일로 명절에 볼 때마다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고 허리가 굽어 있어서 속이 상한다. 걸음걸이도 바르지 않아서 같이 어디 놀러라도 가면 많이 걷지를 못한다. 그런 몸으로 지금도 일을 많이 해서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된다. 우리 집은 3남매인데 나와 둘째 여동생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 막내인 남동생은 일본에서 살고 있고 아직 미혼이다.
이제 자식들이 다 컸으니 일을 좀 줄이고 엄마의 몸과 마음을 돌보면서 편히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 생각나는 건 아이들이다. 벌써 큰애가 고1, 둘째가 중2가 되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됐다. 어릴 때는 같이 여기저기 놀러도 다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아이들 모두 학원 다니고 친구들과 노느라 바쁘다. 주말에 함께 나가기도 쉽지 않다. 이맘때 대부분의 집이 그렇다고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줄었다. 각자 바쁘다 보니 온 가족이 한 식탁에 앉는 날이 예전보다 적다. 아내도 자기 일이 있고 아이들도 각자의 세계가 생겼다. 1인 기업가가 되면서 시간의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그 시간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자유를 얻었는데 함께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었다. 아이러니하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상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더 조용하게 쌓인다. 드라마틱하지 않다. 그냥 어느 저녁 혼자 사무실에 앉아 일하다가 문득 드는 감각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은 뭘 하고 있을까? 나는 여기서 혼자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치면 잠깐 멈추게 된다. 3. 분노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나는 온화한 편이다.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고 참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데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원고 마감일을 아무 말 없이 넘기는 작가, 참가 확정 후 연락 없이 사라지는 수강생, 하겠다고 해놓고 잠적하는 사람들. 처음엔 기다린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그런데 연락도 없이 그냥 없어지면 그때는 화가 난다. 나는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속은 신뢰다. 지키기 어려우면 미리 말하면 된다. 그게 사람 사이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본이 무너질 때 화가 난다. 상대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하다. 두 번째는 망설이는 사람이다. 정확히는 망설임 자체가 아니다.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언젠가 책을 써야 하는데요. 저도 강의를 해보고 싶어요. 준비가 되면 시작할 거예요. 그 말을 몇 년째 반복하는 사람들을 볼 때 속이 답답해진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준비가 된다. 그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15년을 망설였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미뤘다. 두렵고 불안해서 월급이 없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 시간이 지금도 아깝다. 더 일찍 시작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래서 망설이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동시에 안타깝다. 분노와 안타까움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지금 시작하라고. 완벽한 준비는 오지 않는다고. 작게 시작하면 잃을 것도 없다고.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다는 걸 안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 내가 늦게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상대를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나를 향한 말이기도 하다. 결국 타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본다. 그게 분노가 가르쳐준 것이다. 4. 부끄러움 거울 앞에서. 아침마다 거울을 본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마 쪽으로 눈이 간다. 이마가 넓어지고 있다. 숱이 예전 같지 않다. 처음 알아챘을 때는 모른 척했다. 그냥 착각이겠지 싶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안다.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탈모라고 하기엔 심하지 않다. 그냥 숱이 좀 적어졌다. 그런데 신경이 쓰인다. 강의할 때 앞에 서면 조명이 환하다. 그 조명 아래 내 머리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 사진을 찍을 때 각도가 신경 쓰인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조금 우습기도 하다. 40 중반의 머리카락 걱정이라니. 그러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도 머리숱이 적으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와 비슷한 나이 즈음부터 그러셨던 것 같다. 유전이다. 내 이마에 아버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묘한 감정이 들었다. 부끄럽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다.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다. 생전에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그래서 가끔 생각나면 마음이 한 곳이 허전하다. 그런데 거울 앞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만날 줄 몰랐다. 내 이마에서, 내 머리카락에서, 닮고 싶지 않았던 부분에서 아버지가 보인다. 그게 이상하게 따뜻하기도 하다. 나이 든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싶다. 몸이 변하면서 부모님을 닮아간다. 피하고 싶은 변화인데 그 변화 안에 그리운 사람이 있다. 부끄러움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감정이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마 한동안은 그럴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익숙해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후회 더 많이 떠나지 못한 것. 크게 후회하는 것은 없다. 지금 내 삶이 좋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매일 성장하고 있다. 돌아가고 싶은 과거도 없다.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이것이다. 더 많이 놀지 못한 것. 세상이 주는 선물들이 있다. 봄의 벚꽃, 여름 바다,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각 계절의 제철 음식들. 아직 가보지 못한 골목들, 아직 먹어보지 못한 것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세상은 이렇게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는데 나는 너무 일만 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쳤다. 여유가 생기면 가야지 했다. 돈이 좀 더 생기면, 바쁜 시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그렇게 미뤘다. 그 사이 계절은 지나갔다. 아이들은 컸다. 지금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면 나 약속 있어라는 말이 돌아온다. 미뤄둔 것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후회는 드라마틱하지 않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냥 흘려보낸 시간들이 조용히 쌓여서 후회가 된다. 어느 봄날 벚꽃이 피었다 지는 걸 창문 너머로 보면서 올해도 그냥 지나쳤구나 싶을 때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후회가 된다. 그래서 요즘은 미루지 않는다. 가고 싶으면 간다. 먹고 싶으면 먹는다. 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연락한다.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다. 여유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세상이 주는 선물은 제때 받아야 한다. 유통기한이 있다. 지금 이 봄도, 지금 이 순간도. 40 중반에 배운 가장 실용적인 교훈이다. 6. 감사. 구멍난 신발. 좋아하는 독일 속담이 있다. 구멍난 신발에 우울했다.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마음속에서 울림이 컸다. 짧은 문장인데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본다. 부족한 것을 본다. 그러면서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구멍난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발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 속담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를 느낀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본다. 매일 아침 눈이 떠지는 것,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아이들의 목소리,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선물이다.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오늘이 이미 감사한 날이다. 감사는 특별한 순간에 오지 않는다. 거창한 일이 생겨야 감사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일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미 감사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바쁘면 보이지 않는다. 불만이 크면 보이지 않는다. 잠깐 멈춰야 보인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일부러 멈춘다.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본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느껴보려고. 40 중반이 되면서 감사가 쉬워졌다. 젊을 때는 없는 것이 잘 보였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지금은 있는 것이 잘 보인다.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다는 걸 안다. 그게 나이가 주는 선물인지도 모른다. 감정도 나이를 먹는다. 감사도 나이를 먹으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 7. 통찰.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7년 전 나는 나를 몰랐다. 15년을 회사에 다니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할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
회사가, 직책이, 월급이 나를 정의하고 있었다. 그게 불편한지도 몰랐다. 그 질문을 시작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나는 이것을 나공부라고 부른다.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오늘 어떤 순간이 좋았는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는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가 생겼는가? 이 질문들을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픔도 소망도 열정도 전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 나를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브랜드도 콘텐츠도 사업 방향도 전부 내 안에 있었다.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다. 나 연구소라는 이름도 매일 글을 쓰다 보니 어느 날 스스로 나타난 이름이다. 기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단어, 가장 자주 돌아오는 주제가 브랜드가 됐다. 모든 콘텐츠는 내 안에 있었다.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전한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당신의 경험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각자의 책이 나오고 각자의 브랜드가 나온다. 750명이 넘는 작가들이 그렇게 탄생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나를 알면 인생이 변한다. 이것이 40 중반 1인 기업 7년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단단한 통찰이다. 그리고 이 통찰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매일 나를 공부하면서 인생도 함께 배워가고 있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주인이 되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후회 없이 살길 소망한다. 언제나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 우경아 작가.